상한 음식 먹으면 설사하고 이런 건 뭐 뻔히 나오는 거고,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은 좀 독특해요. 술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술 중독자라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돈이 없을 때 같은 걸 좀 먹고 올 때가 있어요. 탈이 나서 응급실에 오는 걸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외국 사람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산이나 뭐 들에서 뭔가 나물이라던가 이런 걸 캐와서 먹는 빈도가 높고, 아무래도 정식 루트로 유통되는 식재료가 아닌 뿌리 이런 것들을 먹다가 탈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대학에 있을 때 경험했던 건데 한 12명 정도가 한 번에 같은 증상, 구토, 설사, 복통으로 접수를 한 거예요. 항암병동에서 할머니 한 분이 이거 몸에 좋은 거고 암 치료에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인삼을 이제 뜯어 오신 거예요, 산에서. 그래서 그 좋은 거 좀 나눠 먹자 해가지고 나눠 먹은 거죠. 근데 이제 인삼은 아니었고 미국 자리공이라고 해가지고 인삼이랑 아주 비슷하게 생긴 게 있거든요, 뿌리만 보면은. 근데 그 자리공 내에 이제 독소가 있었는데, 자리공을 먹고 나서 구토설사 하면서 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야산에서 함부로 캐는 뿌리 같은 건 조심 좀 하셔야 됩니다. 고사리의 독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좀 의아해 하긴 해요. 왜냐면은 고사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상적으로 접하기도 쉽고, 우리나라 나물 종류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고사리기도 하고, 벌초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고사리가 굉장히 많이 자라는데, 산이나 들판에 고사리가 굉장히 많이 자라는 이유와 고사리가 독성이 있는 이유가 일치를 하는데, 일부 양치식물은 이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몇 가지 독성 물질을 만들어요. 독성 물질 중에 가장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티아민 분해 효소라는 게 있어요. 이 분해 효소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생 고사리를 뜯어먹을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기록상으로 보면은 들판에 있는 고사리를 뜯어먹었는데 소들이 다 죽었다는 뭐 이제 그런 기록도 있어요. 고사리 새순일 때 저희가 이렇게 뽑아서 먹는데, 사실은 그 새순을 그냥 먹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티아민 분해 효소 이런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사망할 수도 있고, 이 고사리를 우리가 평소에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부분은 물에 익어서 담궈서 물에 녹아 나온다거나, 그리고 열 처리 이런 걸 통해서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되게 자연스럽게 사라지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고사리를 먹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생으로 뜯어 먹는다거나, 예를 들어 그 채취한 고사리를 별 처리 없이 먹는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비타민 B1 부족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보거를 좀 많이 봤고요. 보거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테트로도톡신이라고 하는 이제 독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보거의 내장에 많은데, 이게 좀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서 이렇게 싹싹 발라내면은 회도 굉장히 맛있고 잘 즐길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좀 어설프게 보거 요리를 한 거를 잡수시고 오시면은 1시간, 2시간 지날 때 여기 입술 주변이 좀 얼얼하니 남의 살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어지럽고 걷다가 좀 넘어지고 구토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거 중독이 돼서 오시는 경우는 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음식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폐쇄된 그 경위병동이 있는 정신병원 이런 데서는 자해를 할 용도로 어떤 걸 많이 하냐면은 물이라던가 음료를 많이 들이키고 오는 사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진료를 한번 본 분 중에 사이다를 페트병을 4개를 마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게 솔직히 말이 되나? 왜냐면은 이게 물을 4통 먹기도 힘든데 이게 탄산이 가능한 사이다를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자, 물도 그렇고 사이다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마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나트륨이나 칼륨, 칼슘 같은 걸 이제 전해질이라고 하는데, 그 전해질의 이제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피 검사를 해봤더니 이 나트륨 수치가 떨어져 있었어요. 저나트륨 혈증이라 그러는데, 이 나트륨 수치가 떨어지면 이것 때문에 의식도 처질 수 있고, 심하면 머리도 부을 수 있고 뭐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을 많이 먹었을 때 또 생길 수 있는 건데, 휘발유랑 등유 같은 거 먹고 오는 사람들, 먹고 싶어서 먹었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정신질환인 거죠. 근데 이 병은 또 독특하게 휘발유는 장으로만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얘가 재수가 없게 폐로 좀만 들어가면은 화학적 폐렴이 생기면서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휘발유나 등유를 먹었을 때는 위세척을 하면은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구토를 유발해서 모르고 폐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소변까지 다 나오도록 기다려주고 토 안 하게 도와주고 하는 게 또 치료인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엔간하면 다 먹고 옵니다. 네. 뭐 음식도 있지만 되게 좀 독특한 술에 관한 것도 좀 있거든요. 예, 술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술 중독자라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돈이 없을 때 손세정제 같은 걸 좀 먹고 올 때가 있어요.
네, 손세정제요. 손세정제를 먹고 올 때 있는데 왜냐면 거기 뒤에 보면은 그 알코올 성분이 좀 있거든요. 그게 실제로 이렇게 먹으면은 약간 알딸딸해지고 술을 경험하는 효과를 똑같이 일으키긴 하거든요. 비슷한 게 뭐 자동차, 뭐 부동액도 있을 거고 유리 세정제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음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뭐 향수 뭐 이런 것도 먹고 오고 뭐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당황스러웠던 경우가 액상 전자담배의 용액을 드시고 오신 젊은 여성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자담배 내에도 만약에 이제 니코틴 같은 게 일정 비율 이상이면 그거는 정말 급사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긴 한데 다행히 대부분의 회사에서 그렇게 뭐 니코틴 비율이나 이런 걸 뭐 높게 잡지는 않았고 글리세린 97% 이상은 그걸로 있었고 여성분도 큰 문제 없이 태어날 수 있긴 했는데 근무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운 경우가 완전히 새로운 성분은 아니더라도 이게 섞으면 들어본 적 없는 혼합물로 이제 오게 되면은 그 경우가 이제 좀 많이 이제 당황이 되고 우리나라 꽃으로 만드는 전 중에 제일 유명한 거 뭐예요? 진달래. 진달래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가 있나? 철쭉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꽃에는 그레이 아나톡신이라는 독이 있어요. 많이 먹으면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벌이 이 꽃 저 꽃에서 다 꿀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인증받고 한 게 아니라 벌이 허락받고 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 꿀에서 다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석청 중 상당수가 히말라야 석청이라고 저기 네팔 쪽에서 수입되는 게 많아요. 근데 그쪽 동네에 있는 꽃들이 그레이 아나톡신이라던가 이런 종류의 그 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한 석청들은 가끔 문제가 일으킨 경우가 있어서 이제 뭐 모든 벌꿀이 다 문제가 된다.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식용꽃을 먹어도 상관이 없긴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꽃을 먹는 행동 자체는 굉장히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안 먹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싹이 나거나 뿌리가 시작된 양파 혹은 감자 같은 거 잘라서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자 속 같은 경우에는 씨앗에 솔라닌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있거든요. 조리를 해서 먹으면 없어진다고는 되어 있는데 전 찝찝해서 안 먹어요. 그리고 두 번째, 민물고기 절대 안 먹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간 흡충증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기생충의 약간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민물고기를 통해서 우리 몸에 딱 오면은 간 안으로 훅 들어가요. 알을 낳고 이러거든요. 그럼 내 간에 벌레를 키우는 거예요. 프라지칸탈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그거 하루만 먹으면은 그냥 싹 낫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감염된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대변 검사를 통해서 그 알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확진을 하는 건데 대변 검사 하기도 좀 까다롭고 바로 진단하기도 어렵고 내가 황달이 생겼는데 그게 간 흡충증 때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1년에 한 번 그냥 프라지칸탈 하루씩 먹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감염됐을까 봐. 그래서 저는 민물, 뭐 장어, 붕어, 잉어 뭐 그런 거 안 먹습니다. 강릉 이런 데서 일하면은 좀 특이한 회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명태회 드시는 분들이 꼭 며칠 뒤에 이렇게 배가 아프다고 와요. 배가 아프다고 와서 아 이거 기생충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하면서 그 환자의 차트를 봤는데 그 환자가 2년 전에 실제로 배가 계속 아파서 입원해서도 원인을 못 찾다가 내시경을 들어가 보니까 위에 아니사키스라는 기생충이 위 벽을 이렇게 파고드는 모습이 보여서 그 제거를 한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즐겨 먹는 광어라던가 뭐 우럭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보통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진 않죠. 이런 거는 그렇긴 한데 잡어의 회라던가 이런 거 드시는 분들은 기생충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드셔야 되지 않나. 저도 그래서 제가 회를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은 잡어, 그러니까 좀 이름 모를 회나 뭐 명태 이런 건 절대 안 먹습니다. 저는. 예.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의사들이 절대 안 먹는 음식 베스트 10 뭐 이러면서 무슨 뭐 구이 음식, 절임 음식 뭐 이렇게 뭐 하면서 뭐 결국은 생으로 뭐 샐러드 먹는 거 빼고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는 것처럼 이런 게시물들이 되게 많이 돌아다니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자료고요. 대부분의 의사는 그냥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고 바쁜 생활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뭐 인스턴트 같은 걸 많이 먹으면 많이 먹었지 뭐 덜 먹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의사들이 안 먹는 음식 하면서 뭐 탄산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먹기 싫어서 안 먹는 음식은 많은데